달에 1kg씩은 꼬박꼬박 쪘고요. 고3 때 기준 78에서 80kg 왔다 갔다 했어요. 나 큰일 났다. 가뜩이나 굶어도 안 빠지는데 이렇게 먹어서 어떡하지? 계속 악순환이네요. 네, 계속. 그때 이베리코 베요타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먹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한 달에 4kg 빠진 거예요. 한 달 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건강입니다. 당먹당 두 번째 주인공인 베베잉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베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엉빠 카페에서 베베잉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저는 취준을 하고 있고 당뇨, 가족력과 허약한 몸을 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엉파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부탁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20대 중반이시고 네, 98년생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이제 먹는 거에 신경을 쓰고 건강한 걸 먹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네. 혹시 이렇게 먹는 거에 신경을 쓰시게 된 계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몸이 많이 약했고요. 몸이 좋아지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이시거든요. 딱히 뭐 나쁜 거를 먹지를 않았어요, 제가. 과자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먹었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도 저희 집에는 그런 걸 아예 사다 놓질 않아서 안 먹었는데, 사춘기가 될 무렵인 13살 10월 달쯤부터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 네, 그때부터. 그때는 한참 외모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쵸. 어머니께서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긴 하시는데 그 외모에 신경을 쓰시는 분은 아니어서 제가 살이 찌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뭐 맨날 과자, 빵 막 이런 거를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면은 약간 의심해볼 만도 하잖아요. 건강이 나빠졌나? 근데 그냥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크려고 살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그게 제 건강이 나빠지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하시고 네네. 그거에 대한 식단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네. 미용 목적, 그러니까 뭐 살이 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해준 식단은 어떤 걸 많이 해주셨나요? 그냥 집밥이요. 그냥 된장찌개 이런 거 네. 먹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기는 막 그렇게 건강에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시기잖아요. 네. 고기는 되게 조금이고 채식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 먹는 밥상처럼 나물에다가 담량이 조금 많았고 그다음에 찌개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만 따져도 그렇게 건강에 나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게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이제 전통적인 한식 위주로 하셨고 고기 반찬도 많이 있지 않고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과자는 많이 안 드셨다고 네, 하셨고 과자는 저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이 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약간 렉틴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채소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반찬이 채소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밥하고 그렇다고 막 과자, 막 음료수 막 이런 걸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아마 그게 렉틴 때문이지 않나 그럴 너무 수도 많이 있겠네요. 먹어서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전 짐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창 시절에 네. 살이 정말 많이 쪘다라고 하셨는데 네. 몇 킬로까지 찌셨나요? 한 달에 1kg씩은 꼬박꼬박 쪘고요. 지금 제가 52, 3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재 키는 키는 157cm고 157. 52, 3 왔다 네. 갔다 하는데 그때는 고3 때 기준 78에서 80kg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인생 최고의 몸무게가 80kg. 네. 고등학교 3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꾸준히 계속 찌기 네, 시작을 조금씩 한 달에 1kg씩 조금씩 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다이어트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네, 몸무게는 빠지지 계속 절식을 해도 뭐 곤약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때 또 유행하던 네. 다이어트가 있었잖아요. 곤약만 먹는 거. 그때도 전 독했다고 생각하는 게 몇 달을 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몸무게가. 곤약은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밥 한 숟갈 들어가는 날에는 2kg, 3kg씩 찌고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원래 몸무게로. 그러면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네. 사춘기 때 학창 시절에 했던 다이어트는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 네, 다이어트를 절식 다이어트. 네, 그런 거. 하셨다는 건가요? 원푸드도 해봤고, 절식도 해봤고, 곤약 그런 거 먹는 것도 해봤고, 그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막 언제는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은 그 셀룰라이트가 파괴돼서 허벅지가 얇아진다는 그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피멍 들 때까지 허벅지를 막 꼬집고, 별짓 다 했어요, 진짜. 그렇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칼로리를 좀 적게 섭취하려고 하는 다이어트 위주로 하셨고 네네. 운동은 따로 하신 게 있을까요? 운동은 처음에는 막 줄넘기 2,000개씩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굶잖아요. 굶으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가만히 누워있고 그런 것밖에 못했죠. 학교나 간신히 가고 급식도 제가 그때 친구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굶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점심도. 그래서 네, 진짜 칼로리는 거의 섭취 안 했다고 해도 무방하고 그러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뭐 꾸준하게 뭐 시도는 했거든요. 뭐 나중에는 하다가 쓰러져서 못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학창 시절에 다이어트 하면은 베베님처럼 절식을 하고 칼로리를 줄여서 네, 그쵸.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는 기아 상태가 와서 네네. 단백질이 없어서 근육줄을 사용하게 되고 네, 근육들이 빠지면 또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또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육이 빠졌으니까 기초대사량이 또 낮아져서 살이 더, 오히려 네, 더 안 잘 되는 거죠. 찌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학창 시절에 그렇게 안 좋게 좀 따돌림도 받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중간중간에 다이어트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화가 난다 해서 폭식 같은 거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폭식도 저는 그거 너무 무서우니까 폭식이 오긴 왔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2달 다이어트를 빡세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와요, 폭식. 그 정도? 그러니까 따지면 1년에 6번도 안 되게 저는 폭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 폭식 기간까지도 없고 하루를 그렇게 먹으면 너무 죄책감이 세니까 그다음부터도 굶었어요. 2달 정도 빡세게 다이어트 하시고 하루 정도 네, 하루 정도 진짜 눈이 뒤집힌 것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 소화기관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먹어도 개우고 그러면 전 그것도 죄책감 때문에 또 굶어요. 쭉. 계속 악순환이네요. 네, 계속 그거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도 처음에는 뭐 줄넘기도 하시고 네, 하셨는데 줄넘기 하고 뭐 복근 운동하고 막 뛰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또 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기절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 3년 전쯤까지도 그랬던 게 이제 PT를 끊고 뭐 발레를 하고 진짜 별 운동을 다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키는 수업 강도를 제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도를 줄여주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 줄이시면 운동 안 된다. 그런데도 저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아직까지 나한테 무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점점 안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 쭉 계속 네, 쭉 몸무게가 계속 몸무게가 올라갔던 올라갔던 거죠. 인생 최고의 몸무게는 80kg를 찍으시고 네. 그 다음부터 최고라고 했으면 제가 그 다음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네. 아까 재수를 하기 전에 1년을 쉬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능을 보시고 20살 때 1년을 쉬시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시고 대학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쉬시는 기간 동안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그때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가지고 그때도 다이어트가 특별하게 달라진 적은 없었고 그때는 도피성 수면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런 게 왔었어요. 잠도 한 36시간을 막 내리 잔 적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딱히 다이어트를 막 애써서 했다기보다 그 잠만 자니까 사람이 물도 안 먹고 그래서 사실
좀 몸무게가 내려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뭘 먹으면 다시 돌아가고 빠졌다가 돌아가고 그게 그냥 반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68에서 70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다. 이때 다시 한번 그렇게 안 좋아졌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안 좋아져요? 머리카락도 엄청 빠지고 기운이 그러니까 안 났어요. 하나도. 딱히 식단에 변화가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은 게 없는데도 또 그렇게 살이 찌고 나중에 길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냥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핑 도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검사를 맡았는데 이게 보통 심장 쪽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심부전 검사라고 있거든요. 그걸 검사했는데 부정맥이 약간 있고 그렇게 쓰러지는 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아, 네. 그거를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보통 절식을 반복하는 여자들한테 많이 생긴대요. 이게 조금 이제 몸이 너무 축나니까 이게 좀 먹을까 하고 먹었어. 먹고 열흘을 굶었는데도 몸무게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절식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집에서도 쓰러지고 나중에는 목욕하다가 쓰러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됐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습관성으로 한 달에 3번? 많으면 4번까지 그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쓰러진 거죠. 내가 이걸 스스로 관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식단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이제 무식하게 굶는 거 말고 건강을 찾는 거 있잖아요. 당뇨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막 절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몸을 회복하려고 하는 식단이라든지 막 환자 식단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때 그게 대학교 몇 학년 때예요? 2학년 때요. 1학년 때 그렇게 힘드시고 자주 쓰러지기까지 하고 나서 네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잘 먹어라. 네, 그냥 생존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식단을 막 찾아보고 막 당뇨 식단, 뭐 클린식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키토제닉이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는 2학년 때. 때고 그 한국 나이로는 23살, 22살인가요? 23살이었어요, 그때가. 키토제닉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게.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 막 이런 거를 보니까 사실 키토제닉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고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요즘은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식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고기만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네. 밥은 45g 정도 그냥 그대로 먹었고 기름 함량이 많은 견과류 있잖아요. 막 잣도 이만큼 조금 먹고 고기는 삼겹살을 막 이렇게 먹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햄도 먹고 베이컨도 먹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살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하게. 얼마 정도 하셔서 살이 빠졌나요? 한 달을 했는데 2kg 정도 빠졌어요. 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뭐지? 그동안 고기는 살찐다고 해서 닭가슴살 막 이만큼 먹고 막 그랬는데 삼겹살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하루에 몇 끼 드셨어요? 그때는 하루에 2끼를 먹었어요.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그럼 2끼 먹을 때 다 고기를 드셨고. 네, 삼겹살 구워가지고 삼겹살 먹고 그다음에 막 도시락을 못 싸면은 이제 편의점 가면 스트링 치즈 막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스트링 치즈 2개 사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2kg 빠지고 나서 몸 상태는 어떠셨나요? 몸 상태는 그 전보다 약간 기운이 나는 정도? 몸무게는 빠졌는데 기운은 좀 조금 더 나는 정도였어요. 음. 그거를 지속을 했어요. 그렇게 한 지 한 6개월이 돼가지고 한 62kg까지는 그렇게 뺐던 것 같아요. 그냥 각 잡고 한 게 아니고 62kg까지 뺐다고 하시면 시작은 몇 70kg. 70에서 8kg를 근데 8kg를 뺀 거죠. 62kg까지 그렇게 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1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8kg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빠지다가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막 16대 8, 막 20대 4, 막 그렇게 했는데부터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게 2년. 2년 됐고 그 그다음 식단을 유지하신 게 2년. 네, 그냥 그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야매라고 말해도 되나요? 고기를 늘리시고 네, 고기만 늘려 먹고 그 치즈 이런 것만 먹고 밥은 줄여 먹고 그거만 한 지 2년을 유지를 했어요. 62kg. 네, 62kg를 유지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키토제닉으로 살을 뺐던 사람이니까 이 식단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계속 블로그, 유튜브 막 이런 것만 뒤진 거예요. 뒤늦게 인스타를 깔았었는데 거기에서 이 키토제닉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을 제가 본 거예요. 어느 분이신가요? 그게 그 케토 비비안님이라고 네, 미안해요. 되게 이제 이 식단을 하시는 네. 분한테는 거의 바이블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고기를 엄청 좋은 걸 드시는 거예요. 그때 이베리코 베요타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분도 그렇게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항상 그 되게 좋은 고기를 드시고 기름 같은 것도 다 유기농 올리브 오일, 유기농의 엑스트라 버진,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도 다 전통 방식으로 짠 유기농 참깨, 유기농 들깨 그런 걸로 드시는 거예요. 이분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분 식단에 아보카도가 꼭 들어가는데 저는 아보카도는 약간 그때 당시에 맛이 역해서 잘 못 먹었거든요. 아보카도의 그람수만큼 고기로 채워서 하루에 고기를 230g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늘리셨네요. 많이 늘린 거죠. 제가 그동안 먹었던 거에 비하면. 밥은 그분이 하루에 한 끼만 밥을 드시는데 100g 고정으로 드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고기도 전에는 그냥 일반 삼겹살. 네, 그냥 일반 삼겹살 먹었었어요. 그냥 마트에 세일하는 거 그래 먹었었는데 베요타를 사가지고 이제 하루에 230g, 그 다음에 밥은 100g, 그 다음에 나머지 야채는 되도록이면 유기농으로 자유롭게 해서 먹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어떡해요? 한 달에 4kg 빠진 거예요, 한 달 했는데. 그러면 고기 양도 늘리고 고기양 감량도 무조건 늘리고. 늘렸고 감량 늘렸고요. 야채는 이제 익힌 야채 위주로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생야채는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한 달에 4kg가 빠진 거예요. 네. 2년 동안 정책이었다가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3kg가 빠졌어요. 그럼 2달에 7kg가 7kg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62kg에서 7kg가 빠졌으니까 이게 55kg가 순식간에 된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살이 미비하게 빠졌었어요. 한 200g, 300g? 세 번째 달에 네, 세 번째 달에. 그러다 또 확 빠졌어요, 5kg가. 네 번째 달에 네. 또 5kg까지. 그래서 52kg가 된 거예요, 제가. 한 반년 지속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48kg까지 살을 뺐거든요. 제가 어떻게 40kg대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일생을 80kg 살다가 70kg 살다가 겨우겨우 60kg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저한테는 기적인 거죠. 그리고 몸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건강이.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어요, 제가. 몸무게는 지금 아까 62kg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유지했었고 그러다 52kg까지 까지 빠진 거죠. 쭉 빠졌는데 오히려 컨디션도 좋아졌다. 컨디션도 좋고 머리카락 나고 먹는 것만 바꿨는데 컨디션은 훨씬 좋아지고 피부 상태 좋아지고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쓰러지는 거 덜하고 기운이 나니까 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2시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땡볕에 진짜 지치잖아요. 땡볕에 물 한 모금 안 먹고 2-3시간을 제가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다이어트이기도 하지만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거를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나는 앞으로 이게 일반식인 거고 제 친구들 만날 때 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저한테는 그냥 그게 이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48kg까지 뺐다가 낮아지는 거에서 오는 비실비실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52kg대가 좋았던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조금 찌운 거예요. 살을. 그러니까 너무 네, 48kg 하니까 이렇게 막 이런 데 부딪히면 몸도 너무 잘 들고 48kg는 내한테 안 맞는구나. 그래서 52kg까지 딱 했어요. 4kg를 더 찌우신 건가요? 네, 그냥 제가 찌웠어요. 근데 찌우실 때는 어떻게? 그냥 일반식을 몇 번 먹었어요. 일주일에 7일을 이거 하다가 일주일에 한 2-3번을 이제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52kg가 되는 거예요. 금방 찌던. 네, 금방 쪄요, 금방. 금방 쪄요. 그래가지고 이제 48kg에서 52kg가 되고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유지 기간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속 있어요? 유지한 거예요. 얼마 동안 유지를 하신 건가요? 2년 됐어요, 2년. 2년 동안 52kg를 계속 유지를 하시고.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친구들이 약속이 많이 잡힌 달이 있잖아요, 유독히. 그러면은 이제 일반식이 계속 들어가니까 또 확 쪄요, 5kg 정도가. 그러면 그냥 식단을 조심해요.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먹던 대로 먹으면 또
쫙 빠져요.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육이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몸에. 예전에는 운동을 시도조차 못했다가 지금은 그 재활 운동 막 이런 거 아시나요? 막 노인분들 위한 재활 운동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 실버 운동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제가 할 수가 있다. 그게 어떻게 하는 운동인가요? 보통은 이제 그 실버 재활 운동이라고 하면 뼈 이제 근육이 다 빠지시잖아요. 네. 노인분들도 그냥 그래서 강도가 되게 낮고 조금 강도가 강한 스트레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누워서 운동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한테는 변화인 거죠.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무방하고 되게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무작정 안 먹고 이런 것보다 좋은 거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아버린 거죠. 여성분들께서 이제 절식을 하고 이럴 때 몸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생리나 이런 게 네네네.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고 근데 몸이 또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그것도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온다고 많이 아, 들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제가